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이노코어 AI 크레드 펠로우 유승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정호 교수님과 이도원 교수님 두 분을 멘토 삼아 AI를 이용하여 알츠하이머의 병인, 진단, 그리고 신약 개발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프로젝트 중 하나인 AI를 활용하여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새로운 바이오마커 제한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을 겪는 환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한 번 발병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의 진단, 예후를 알아내는 프로그노스틱 바이오마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서 대표적으로 플라크를 만드는 단백질은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두 가지이며 현재까지 그 두 가지 단백질들을 위주로 바이오마커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마커는 인간의 혈액 플라즈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타우 단백질의 217번 아미노산의 인산화, 포스포릴레이션 마커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타워 마커들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측하는데 조금 더 이르고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 마커가 치매의 과잉 진료로 이어져 아밀로이드 항체 약물의 과잉 처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커의 재평가, 그리고 다른 마커들과의 조합을 따져보아야 제대로 질병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라는 질병은 인지장애로 이어지는 데는 15년에서 20년이나 진행되는 굉장히 길고 느린 질병인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 분자적 마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적으로 시작되어 마이크로글리아나 에스트로사이트 같은 글리알 셀들의 액티베이션이 이어진 뒤 타우 단백질 병리가 심해질 때쯤 시냅스의 기능이 떨어지며 흔히 우리가 아는 치매 증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치매 특이적 단백질 플라크와 더불어 분자, 대사적 변화까지도 치매 진행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 내의 분자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징, 그리고 체액의 분석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더 다양하게 한꺼번에 성분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체액의 오믹스 스터디를 통해서입니다. 특히 뇌척수액은 뇌와 직접적인 컨택을 하며 뇌세포들의 대사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뇌세포의 대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체액입니다. 실제로 약 300개 이상의 뇌 내 활동에 의한 대사체들이 뇌척수액에서 발견되고 있어 환자들의 혈액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사용됩니다.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의 체액에서 변화되는 메타볼라이트들도 이전 연구에서 많이 찾아내었지만 이런 대사체의 변화가 정확히 어떤 몰레큘러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뇌에서 발생하는 분자 수준의 변화를 최종적으로 대사체 변화와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보통 유전자 발현 변화와 대사체 변화는 각각 따로 분석할 경우 두 데이터 사이의 생물학적 연결관계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이런 유전자, 단백질, 대사체 간의 관계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는 지도의 역할을 하며 문제 해결을 합니다. 특히 진 메타볼라인 네트워크는 캐그나 리액톰과 같은 기존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의 prior knowledge를 기반으로 유전자와 효소, 대사 반응, 그리고 대사체 사이의 관계를 연결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질환이나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들을 DEG를 인풋으로 넣으면 해당 유전자들과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사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진 메타볼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트랜스크립토믹 체인지를 메타볼로믹 컨세퀀스로 확장하고 실제 메타볼리믹스 데이터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후보 대사체 메타볼라이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시 인풋으로 들어갈 DEG 데이터셋은 치매 환자들의 사후 뇌 조직에서 가져온 싱글셀 트랜스크립토믹스 퍼블릭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4년 발표된 네이처의 마티셋 러의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이는 분석한 환자 숫자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런 패톨로지컬 스테이트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병변이 나타나는 시기가 각각 다른 6가지 부위의 셀 타입을 종류별로 DEG를 각각 분석한 첫 논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EG 데이터셋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셀 타입에
따른 DEG가 어떤 메타볼라이트를 야기했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이 알츠하이머 환자 뇌의 유래 트랜스크립토믹스 DEG를 인풋으로 삼았고 메타볼라이트 아웃풋을 내는 진 메타볼라이트 네트워크의 메커니즘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이동원 교수님 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리액톰이라는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진과 메타볼라이트를 각각 노드로 가졌으며 두 노드들을 연결한 이런 인터랙션 엣지의 디렉션을 비롯한 메타볼라이트 패스웨이 정보들을 포함시켜 구축시켰습니다. 인풋이 시드로 들어가고 난 뒤 네트워크에서 지정된 시드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 사이의 구조적 근접성을 계산하여 메타볼라이트의 순위를 매깁니다. 이는 그래프 기반의 Random Walk with Restart, 즉 RWR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특히 시드 노드와 네트워크 상에서 가깝고 여러 경로로 연결된 연결된 노드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DEG를 넣었을 때 다양한 메타볼라이트 아웃풋들을 결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분석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 두 가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로는 논문에서 알츠하이머병에 특히 vulnerable하다고 구분한 신경세포들의 DEG로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흰맵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뉴런al 서브타입들이 병리적으로나 진단적으로 병이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 더 그 어번던스가 줄어든 서브타입이라 vulnerable하다고 논문에서 정의를 하였고요. 해당 서브타입들 중 익사이터토리 그리고 이니비토리 뉴런들로 나누어서 각각 unregulated 그리고 downregulated 진들에 연관된 메타볼라이트 리스트 4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리스트들에서 탑 50개의 메타볼라이트를 뽑아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컬러로 표시된 바들이 각 리스트에서 유니크했던 메타볼라이트들이었고요. 그중 이 4가지 vulnerable 뉴런 리스트에서 공통적으로 탑 랭크된 메타볼라이트 13가지를 살펴보았더니 사이클릭 AMP나 도파민 같은 그런 시그널링 몰레큘이나 뉴런 트랜스미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제너럴한 결과이긴 하지만 vulnerable한 신경세포에서도 역시 뉴런 트랜스미션이나 세컨드 메신저 리스폰스가 흔히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DEG 리스트를 조금 더 저희가 로버스트한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줄인다면 더 스페시픽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적으로 뉴런 외에도 다른 세포들에서 비롯되는 DEG와 연관된 메타볼라이트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 스페시픽한 메타볼라이트 리스트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추려낸 뒤에 얼마나 그 하이랭크된 메타볼라이트들이 비슷한지 저컬 인덱스로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걸 브레인 전체로 살펴보았을 때는 에스트로사이트보다는 이 마이크로글리아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간의 시밀러리티가 높은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는 브레인의 여러 리전들 중에서도 late disease affected 되는 PFC, prefrontal cortex에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셀 타입별로 어떤 파트웨이의 메타볼라이트들이 인리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았을 때 에스트로사이트는 뉴런의 NPAS4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이나 인트라셀러 리셉터의 시그널링을 돕는 그런 메타볼라이트들이 인리치 되어 있었습니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플라스마 라이포프로틴 그리고 베시컬 트랜스포트, 마이크로글리아는 다이글라이세라이드 및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와 같은 이 리피드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메타볼라이트들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특히 모든 넌뉴러널 셀 타입에서 겹치는 메타볼라이트들은 리피드 및 파리 아시드의 대사와 관련된 패스웨이들이 많아 지질 연구가 뇌 내 세포의 대사 연구에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네트워크가 다양한 알츠하이머 관련 DEG로부터 메타볼라이트들을 랭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시드로 쓸 진 리스트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퍼블릭한 데이터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직접 생성해낸 데이터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은 우선 진 메타볼라이트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통해 얻어진 보다 스페시픽한 메타볼라이트 리스트를 직접 환자 유래 데이터와 비교하여 밸리데이션을 하는 작업을 거칠 것입니다. 그 후 해당 메타볼라이트들이 기존 바이오마커와의 조합되었을 때 질병 진행도의 프리딕션 파워가 실제로 높아지는지 알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생물의 대사적 패스웨이를 통해 구축된 이 네트워크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주요 대사체 마커 규명은 물론
추후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서도 그 활용도를 이제 범용으로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